안녕하세요. 산책과 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문학동네에서 펴냈습니다. 네, 이 책엔 7편의 단편 소설들이 들려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등단은 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지 못한 작가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죠. 이 책에 실린 작가들 중에 누군가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김영하 같은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작가가 될 겁니다.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될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미리부터 만나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독자 입장에선 그런 글들을 찾아서 읽는 게 무척 기쁜 일이더라고요.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샀습니다. 네, 젊은 작가상은 문학동네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이죠. 등단 10년 이하 젊은 작가들이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표된 250여 편의 단편 소설들 중에서 20편이 본선에 올랐고요. 그 중에서 7편을 골라서 책에 실었습니다. 각각의 소설과 작가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음복을 쓴 강화길,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쓴 최은영, 그런 생활을 쓴 김봉곤, 다른 세계에서도를 쓴 이현석, 인지공간을 쓴 김초엽, 연수를 쓴 장유진, 우리의 환대를 쓴 장희원. 네, 이렇습니다. 이 작가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작가는 김초엽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 덕분에 강화길과 김봉권, 장희원 작가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내게 될 책은 아마 사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강화길이 쓴 음복,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죠. 상탈만한 소설이다 싶더라고요. 결혼 3개월 차인 여자가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가부장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야기가 전혀 진부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제를 유지하는데 여성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죠. 남자는 여성의 역할을 모르는 자입니다. 혹은 모르는 척하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물론 여자는 이 체제 메커니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여자는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죠. 메커니즘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용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앞으로는요, 남녀의 가족 내 지위가 뒤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도 물론 여자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젠더 문제를 이렇게 차분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무섭게 풀어낸 소설은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김봉곤의 그런 생활. 네, 김봉곤 작가는 동성애자죠. 이 소설에서도 두 남자가 같이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펼쳐지죠. 첫 번째는 게이라는 것, 본인이 게이라는 걸 엄마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파트너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람 사는 게 참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식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결국엔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건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또한 연인 관계에서 더 사랑하는 자가 항상 약자다라는 명제, 이게 동성애나 이성애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것도 이 소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람 핀 걸 알고 나서 주인공은 파트너에게
빡대가리 새끼라고 욕을 하죠. 하지만 이 사람 없인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게 되죠. 자, 엄마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파트너가 바람을 피우고, 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주인공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사는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엄마나 파트너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 라는 뜻이죠. 소설에 나오듯이 자전거 2대를 나란히 타고 가면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경치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삶이죠. 평범한 일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평범함을 남자와 남자가 살아가더라도 그 평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글쓰기가 김봉곤의 소설 그런 생활에서 아주 잘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효원의 우리의 환대. 이 소설은 제목부터 독특하죠. 이 소설에서 우리는 나, 너, 우리, 그 우리가 아니고요. 소나 돼지가 사는 우리, 축사를 뜻합니다. 아들이 호주로 유학을 가죠. 네, 그 호주에 머물고 있는 아들의 집을 방문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아들은 2명의 타인과 살고 있는 걸 부모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명은 흑인 남자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또 한 명은 여잔데 허벅지에 문신이 가득 새겨져 있는 어린 한국 여자입니다. 셋의 관계는 모호하죠. 하지만 분명 이상해 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 집은 일반 가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예요. 축사라는 뜻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가족의 개념과는 너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부모를, 네, 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고 있고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3명이,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대는 주인이 손님한테 하는 거죠. 가진 자, 갖춘 자가 못 가진 자, 갖추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행위가 바로 환대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선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부모가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걸로 보이는 가족에게 환대를 받죠. 네, 그리고 깨닫죠. 내가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 한국에서 호주까지 가지고 오던 길에 우여곡절 끝에 잊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선물, 그래서 포장지가 상당히 더러워진 그 선물을 이젠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아들은 그 선물이 없이도 호주에서 자신이 만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다 라는 이야기로 귀결되죠. 세상은 이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엔 부모를 포함해서 타인에게 더 잘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으며 살았죠. 그런데 이젠 자기가 우선인 거죠.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 강화길의 음복에서 저는 제사라는 행위의 의미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사는 가부장제를 이어가는 매우 상징적인 행위죠. 결혼 3개월 차 며느리는 이야기합니다. 낯선 집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은 이를 위해 절을 하고 있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는 대부분 여성들이죠. 네, 엄마가 하던 일을 딸이 하게 되는 겁니다. 대물림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항상 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날 이해해 주겠니? 라는 건데, 온갖 푸념을 다 늘어놓은 다음에 그 푸념의 마무리를 이렇게 끝을 맺곤 한다는 거죠. 네가 아니면 누가 날 이해해 주겠니?
다시 말해서 엄마의 감정은 딸에게 네가 아니면 누가 날 이해해 주겠니? 라는 말과 함께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걸 모르죠.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네, 이 책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특이한 건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권력인데 이 책에서는 모르는 게 권력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이 소설은 이 권력 관계를 밝혀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자는 이 권력 관계를 이용하고 있죠. 남편에게 이어지는 권력을 역이용해서 며느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러 가지 않습니다. 그 허락을 시어머니에게서 받아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남자의 권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부장제 내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권을 이젠 여자도 누리게 될 거다 라는 말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건 머리띠 두르고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겠다며 투쟁하는 식의 소설, 그런 소설에서 볼 수 없는 목덜미를 서늘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심사 경위를 설명하는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젠더나 퀴어의 문제가 이제 단순히 소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번 참가 작품을 심사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복, 그런 생활, 그리고 우리의 환대,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사회가 변하는 만큼 우리 소설도 참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인 작가들 참 글 잘 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이 신인 작가들이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야지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있는 책들이 좀 더 자주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책이 너무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